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우리의 가치를 저울질하곤 합니다. 때로는 삶이 덧없다 여겨질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바탕 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상대방 또한 당신을 귀하게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자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진리에 대해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는 우리 내면의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허우적대곤 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관계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관계주의적 특성은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의 의식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독특한 특성이며 때로는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냉철하면서도 인간 본성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철학은 비록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냉철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관계의 본질을 탐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당신을 그에 상응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상대방 또한 당신의 존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선 깊은 진리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기인식 수준을 감지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조절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낮게 대우해도 좋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 당신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시작은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견고할수록 외부의 관계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소통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과 적극적인 소통은 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낼 때 상대방은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 혹은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마음은
텔레파시처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침묵조차도 소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관계의 성숙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이 우리의 이해 범주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나 비난 대신 왜 그랬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이는 곧 상대방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노부모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공감과 인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함께 공명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듣는 자세, 표정,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공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가닿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노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욕구 중 하나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인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친구 관계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단절시키려 할 때 자녀는 모멸감을 느끼고 부모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타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타인 또한 당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인정은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개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기반을 다지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며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관계를 망치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비난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태도는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독약과 같아서 결국 타인과의 관계마저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모습, 즉
그림자 인성이 타인에게 투영되어 이유 없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억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그림자 인성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는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타인을 더욱 포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역설했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을 통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단절 시도 또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간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절시키려 할 때 자녀는 모멸감을 느끼고 부모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들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 또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설득에 익숙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설득 상황에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득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존의 기술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설득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억지스러운 논리나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성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태도가 결합될 때 비로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설득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조화시키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유머나 비유를 활용하여 설득의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의 목적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기술은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빛을 발하며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쁜 관계 정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해로운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나아가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과감하게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해로운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며 우리가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한 뒤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 조절 능력은 자기 통제력과 직결되며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자질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는 자존감 향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은 생각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기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존감은 견고해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될 것이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상대방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자존감은 마치 내면의 뿌리와 같아서 이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우리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때 세상 또한 당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 또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인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펼쳐 보일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은 그 어떤 외부적인 성취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변의 관계들을 환하게 비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독특한 예술 작품이며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독립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선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롭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삶의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하며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